윤정현 전 광주시장 권양숙 여사를 사칭하는 사기범에게 현금 4억 5천만 원을 송금하고요. 그 자녀들의 취업까지 알선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어제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고 귀가했습니다. 검찰은 이렇게 도움을 준 이유가 지방선거에서 공천을 받기 위한 의도가 아니었는가 의심을 하고 있죠. 이 대목이 중요한 건요. 직권남용죄에다가 공직선거법 위반까지 더해지느냐 아니냐 이게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가리기 위해서 검찰 조사를 받고 나오던 윤 전 시장이 끝내 검찰 조서에 서명 날인을 거부했다고 합니다. 예, 윤 전 시장 귀가하면서 기자들한테 할 말이 많다고 했는데요. 그 할 말을 지금부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윤장현 전 광주시장 연결이 돼 있습니다. 윤 전 시장님 나와 계세요. 네, 윤장현입니다. 예. 우선 이 모든 상황에 대해서 심정이 어떠십니까? 공인으로서 지혜롭지 못한 판단으로 많은 국민 여러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리고 더구나 늘 역사 속에 자랑스러웠던 광주 시민들께 큰 자존심의 상처를 드리는 점에 대해서 죄인의 심정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사죄드립니다. 그러나 일련의 이런 일들은 저희 평소 일생의 삶 속에서 어려운 상황에 처했던 일들에게 측은지심의 마음을 갖고 있었던 그 일 때문에 일이 이렇게 제가 올바르지 못한 판단을 했었고 결코 공천이라는 과정이 전 대통령의 영부인의 영향력이나 이런 것으로서 되는 것이라고는 평소에 정치에 조금만이라도 관심을 있는 사람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일들이 우매한 저의 처신으로서 이루어진 것은 맞습니다만은 예. 그리고 제가 자녀로 여겼던 노무현 대통령의 혼외자식들 자녀를 여겼던 이들은 이 일은 제가 광주 지역에 있으니 제가 꼭 챙겨야 되겠다는 그런 우직한 마음에 이런 일들이 벌어진 것은 제가 인정합니다만은 예. 이 일들을 공직선거 제가 공천을 받기 위한 모든 작업을 했던 것은 제가 인정하기 매우 힘든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하나하나 그 이야기를 좀 풀어가 볼 텐데요. 윤 전 시장님. 일단 지금 라디오를 혹시 틀어놓으셨으면 좀 꺼주시겠습니까? 좀 울리어서요, 소리가. 끊지 않았습니다. 틀지 않으셨어요. 네네. 예, 제 목소리가 조금 울리는 게 있는데 저희가 좀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팩트만 좀 추려보면 그 여성을 그 사기범을 권양숙 여사라고 믿으셨고 돈을 건넸고 취업을 알선하셨어요. 여기까지는 팩트죠. 네. 예. 아니 어떻게 현직 시장이 보이스피싱범에게 이렇게 속을 수가 있는가? 이 부분을 다들 의아해하세요. 네. 이제 지금 제가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이렇습니다만은 최초의 전화를 중에 여러 상황의 어려움을 이야기하시면서 제가 가장 충격에 빠졌던 것은 시장님 그런데 사실은 하시면서 여러 가지 한숨도 제가 기억이 납니다만은 혼외자식이 있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 일이 정말 아무도 상의할 수 없고 진짜 그 순간 거의 호흡이 정지된 같이 얼어붙었었죠. 호흡이 정지된 것 같았다.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혼외자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호흡이 정지된 것 같았다고요. 그리고 이분이 참 돌아올 수 없는 길을 가실 때 그 부엉이 방에 의해서 어떤 생각이 드셨을까? 제가 이런 연상을 하면서 그 일에 몰입이 됐었던 것이 제 판단이 흐려진 제일 큰 일이었고요. 더구나 순천의 김 목사님 딸이라고 양모가 있는데 이 전화로 전화 오면 내일 좀 만나 주세요. 그런데 이 이제 김모 여인이
다음날 시장실로 나타나서 했을 때 사기범이 보낸 다른 여인 내가 나타날 수 없으니 나 권양숙이 나타날 수 없으니 누구 하나를 보낼게요 하고 이제 누가 나타났죠. 근데 그게 사실 알고 보니까 사기범이었던 거예요. 본인. 네, 그러니까 그 양모로 이제 양모로 양씨라고 네 하고 나타난 거죠. 네. 예, 그런데 나타났는데. 그래서 앞뒤 맥락이 뭐 이런 정말 그래서 저는 그 여인을 이 두 아이를 이렇게 거둬준 정말 어려운 일들을 해낸 여인으로 생각하고 예. 안타까운 마음에 제가 몰입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근데 시장님, 권양숙 여사의 얼굴 한번 확인 안 하시고, 예? 그러니까 물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저지가 너무 안쓰럽다, 너무 측은하다, 측은지심이 생기면 도와줄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건 돈입니다. 그것도 4억 5천입니다. 내 형편이 아주 넉넉해서 뭐 그 정도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라면 모르겠지만 윤 시장님은 그 당시 형편이 넉넉지 않으셨어요. 4억 5천을 전부 빌려서 건네셨어요. 어떻게 얼굴 한번 확인 안 하고 전부 이 돈을 빌려서 건넬 생각까지 하셨는가? 조금 의아합니다. 네, 선생님께서 여러 형편이 얼마나 힘드셨으면 그러셨을까 하는 그런 생각에 제가 몰입돼 있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 네. 너무 몰입이 된 나머지. 네. 그래서 제가 지난 이 사건이 터질 때까지도 예. 이 일을 제가 의심하지 않고 지내왔었습니다. 네. 아니 근데 얼굴 한번 확인 안 하셨는데도 그렇게 믿을 수 있을 정도로 연기가 대단했던 건가요? 아니 연기는 물론 이제 그 뒤로는 되게 이제 문자의 일입니다만은. 예. 전화 통화 12번, 문자 268통. 예. 네. 그래서 그 전화 통화도 이제 뭐 당사자 피해자인 김모연의 전화도 있었지만은 그 여사님으로 칭하되고 있는 분하고는 그렇게 전화 통화는 갖지 않았었습니다. 예. 그래요. 아무튼 여러 면에서 이렇게 물을 일으켜서 늘 지금 죄송한 마음으로 지내고 있습니다. 네. 이제 검찰에서 이게 여기까지 이제 정황입니다. 속은 정황을 말씀해 주셨는데, 네. 검찰에서는 측은지심 정말 순수하게 측은지심 때문이었겠는가? 혹시 광주시장 재선 도전을 앞두고 민주당으로부터 공천받기 위한 게 아니었는가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 근거로 제시한 게 바로 휴대폰에 남아있는 문자 메시지 268통인데요. 검찰이 공개한 그 사기범이 보낸 문자를 보니까 이렇습니다. 이제 검찰이 이게 근거다라고 제시한 것을 보니까 이렇게 보냈어요. 시장님 꼭 재임하셔야겠지요. 당 대표에게도 신경 쓰라고 했습니다. 제가 힘이 돼드리겠습니다. 또 이용섭, 그 당시에 경선 상대 후보였죠. 이용섭과 통화를 했는데 제가 만류했습니다. 주저앉혔습니다. 이런 문자도 보냈고 문재인 대통령을 생신 때 뵙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 이런 내용도 있더라고요. 이게 결국 공천 대가 아니었겠느냐라는 근거로 검찰이 얘기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드렸듯이 대통령께서 나섰던 또는 전 영부인께서 나서던 광역자치단체 장애 공천에 뭐 어떤 관심 표명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상대가 있고 예. 이 일은 아시는 바와 같이 대의원들의 판단과 시민들의 여론조사를 통해서 결정되는 공심에서 결정되는 일이기 때문에 이 공천 과정이 제가 권양숙 여사로 생각하셨던 그분의 영향에 제가 의지해서 이런 일들을 결코 생각한 적이 없었습니다. 단지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이런 일들은 그런 메시지를 주셨던 것은 사실이지만은 그 일들에 있어서 저에게 어려움을 융통해주고 또 그 두 자녀들을 챙겨준 것에 대한 덕담, 격려 뭐 이런 상황을 주는 것으로 제가 생각했었지. 그럼 그런 문자 받으셨을 때 뭐라고 답하셨습니까? 저는 그 문제에 대해서 아주 그렇게 됐습니까? 그러면 제가 어떤 기대도 되겠습니까?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런 걸 한 번도 제가 답신으로 그런 내용으로 보낸 적이 없고 저는 광주형 일자리 일대로 완성을 해서 제 길을 당당하게 가겠습니다랄지 거의
제 영어를 써서 죄송합니다만은 제가 경선에 임하는 제 스탠스. 예. 이런 부분만 말씀드렸고 그 일은 제가 불출마 선언하고 난 이후에도 금호타이어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 또는 현대자동차 유치를 하기 위해서 제가 지방선거 끝나는 나서도 그 일을 했던 일관성 있는 제 자세였기 때문에 그 일들은 제가 저에게 그런 신세를 지고 있는 분의 관심과 덕담의 수준에 있지 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예. 그랬어요. 그랬으면 저는 정말 그 일을 믿고 했었다면은 아마 기뻐 날뛰고 그랬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건 없고 내가 이렇게 공천에 임하고 있습니다라는 자세 같은 것만 지금 보내셨다고 했는데 조금 소리가 조금 적게 들려서요. 그래요? 네. 소리 조금 키우겠습니다. 근데 윤 전 시장님 결과론적인 얘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문자를 그쪽에서 보내올 때 이게 오해 살 수 있겠구나 해서 그러면 그러지 말아주세요. 뭐 대표한테 말 건네고 그러지 말아주세요. 그러면 오해받습니다. 이렇게 좀 적극적으로 문자를 보내지 그러셨어요. 네, 평소에 저의 어법이나 저의 그 대화의 스타일이 그렇게 단호하지 못했던 것에서 이번에 큰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검찰이 지금 공천대가 뇌물이라고 의심하면서 내놓은 다른 근거는 뭐냐면 시장 재도전 선언을 했다가 일주일 만에 번복하고 불출마를 결정하셨어요. 근데 불출마를 결정한 뒤에 그 사기범 김 씨한테 돈을 돌려달라고 윤 전 시장이 문자를 보냈다는 겁니다. 측은 지심으로 건넨 돈이라면 그걸 돌려달라고 할 수 있는가? 결국 공천이 무산됐으니까 돈을 돌려달라는 의미 아니었느냐? 검찰은 이렇게 의심하는데요. 제가 당시 본 문자가 이렇습니다. 저는 사회복귀 훈련 중입니다. 예. 지난번 일로 대통령 대출 빚을 안고 있어 살고 있는 아파트를 내놓고 30평 미만을 찾고 있습니다. 4년 전 선거로 병원 거부를 처분한 상태라 생계 문제와 전직 시장이라는 품위 유지 사이에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원 없이 쉼 없이 일해서 지난 4년에 행복했습니다. 이런 문자를 보낸 적이 있습니다. 잠깐만요, 윤 전 시장님. 지금 네. 읽어주신 그 문자가 그때 보냈던 그 문자 그대로 읽어주신 거예요? 네. 이게 지금 첫 번째 공개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사실은 이 문자를 놓고 지금 검찰은 이거 봐라, 이거는 공천 안 됐으니 돌려달라는 의미로 충분히 해석할 의지가 있다라는 거고 윤 전 시장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던 바로 그 문자인데 다시 한 번만 좀 읽어주시겠어요? 판단을 청취자들이 하실 수 있게요. 저는 사회복귀 훈련 중입니다. 지난번 일로 대출 빚을 안고 있어 살고 있는 아파트를 내놓고 30평 미만을 찾고 있습니다. 4년 전 선거로 병원 건물을 처분한 상태라 생계 문제와 전직 시장이라는 품위 유지 사이에서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원 없이 쉼 없이 일해서 지난 4년은 행복했습니다. 저의 소회를 이렇게 보낸. 거기 행복했습니다까지가 끝인가요? 네. 그럼 그 뒤는 뭔가요? 그 뒤에 답이 왔습니까? 제가 전후 그 자료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수사기관에서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냈고 그러면은 그 다음에 뭐 돈을 좀 돌려주십시오라는 말씀은 안 하셨어요? 그런 이야기는 한 적은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까? 네, 돈을 돌려주십시오. 돈이라는 단어를 쓰거나 제가 어려움에 처해 있는 상황은 설명을 했습니다만은. 예. 네. 보내실 때 그러면 좀 돌려주십사 하는 마음으로 보내신 건가요? 처음에 2, 3개월 이렇게 융통에 쓰겠다는 것을 제가 인지시키는 그런 차원이었던 것 같습니다. 융통해서 쓰겠다? 일단 돌려주시면은 좀 어떻게 급한 불을 꺼보겠다 뭐 이런 의미로요? 네, 내용 그대로입니다. 네. 예. 그러면 이거는 뭐 그냥 해석을 뭐 전체적인 이 앞뒤의 문자가 어떻게 오고 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쪽에서도 그렇게 느낄 상황은 아니었을까? 돌려달라는 의미로. 그리고 검찰도 역시 그렇게 해석을 해서 측은지심으로 갖다 준 건넨 돈이라면 그러니까 빌린 게 아니라 건넨 돈인데 이걸 다시 달라고 하는 건 결국 대가성이 있었다는 이야기 아닌가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처음에 그 본인에게도 긴 뭐 여인으로 했으면 그건 제가 처음에 제가 검찰 수사가 시작됐을 때 김모 여인이 저에게
연락을 해와서 예. 통화를 해서 제가 신앙인의 심정으로 정말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갖고 이랬을까. 그래서 당신 참 용서할 수 없는 나쁜 사람이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그때도 이 본인은 아니요, 나는 조직도 없고 시장님이라면 도움 줄 수도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죽을 죄를 졌습니다. 저에게 이런 직접 이야기를 했었고 당신이 처음에 몇 가지 이야기를 하다 결국은 노정에는 어려움이 있어서 중국에서 못 들어오고 있다고 하면서 몇 개월 동안 사랑해달라고 하지 않았느냐 묻자. 그래서 다시 또 7시쯤에 자고 또 만나자고 연락이 왔었는데요. 사실 그때도 만나지 않았었고 이번 검찰 수사에 있어서도 제가 매우 조금 공정하지 못한 느낌을 많이 갖는. 그러니까 잠깐 지금 수사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불출마 선언을 하신 후에 돈을 돌려달라고 할 그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때가 지금 가장 중요한 이 사건의 포인트인데요. 돈을 그냥 측은시심으로 건넨 4억 5천이라면 공천 포기를 하자마자 불출마 선언을 하자마자 돌려달라고 하는 게 아무래도 이해가 안 가서요. 처음부터 이 측은지심으로 무조건 준 건 아니고요. 예. 몇 개월 융통해달라고 했었습니다. 몇 개월만 그쪽에서도 몇 개월이면 된다. 그러니까 몇 개월이 됐으니 나도 좀 힘드니 달라 이런 의미였다. 네, 2, 3개월 정도 융통해달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럼 뭐 차용증이라든지 이런 걸 쓰신 뭐 기록은 없고요. 네. 그럼 융통해달라고 한 문자 같은 건 있습니까? 몇 개월이면 된다고? 근데 본인으로서 제가 확인을 했었고요. 네. 아까 문자가 있습니까? 남아있는 증거가 있습니까? 그건 대화였었습니다. 처음에. 대화로, 전화로만 남아있는. 전화의 대화에서. 알겠습니다. 그런 상황이군요. 예. 네. 이제 뭐 들으시는 분들이 나름의 판단을 문자 내용도 들으셨으니까 하시리라 판단을 하고 생각을 하고 검찰 조사 받고 나오시면서 조서의 날인을 거부하셨어요. 검찰이 공정성을 잃었다. 어떤 생각하신 겁니까? 피해자는 모든 무죄 추정 그리고 다양한 모든 상황에 대해서 광의적인 근거 자료에서 수사가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번 수사에서는 다분히 예단을 가지고 그 조직이라는 그런 단어 사기범 이런 일들이 그래서 이거 조직 운영 자금 제공했다는 그런 취지의 질문. 그래서 도대체 어떤 조직이 저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서부터 시작해서 또 4억 5천만 원과 이런 그 자녀 취업 일로 해서 저에게 어떤 이익이 주어진 것도 없는 사실인데도 광의적인 여러 문자와 맥락들을 속에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방금 말씀드렸던 추미애 대표, 당 대표님 또는 대통령님 이런 아주 민감한 부분에 있어서의 일들만 집중적으로 예단을 가지고 이루어지고 있었고요. 예단이 있었다. 특별히 저희가 그 사이에 이 피해자가 김모 의원이 저에게 접근을 해오면서 여러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그때 저에게 보낸 문자 내용도 경찰과 검사는 시장님과 제가 공범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공천 알선 수재는 3년이고 사기는 5년이라고 잘 생각하라고 회유 협박합니다. 뭐 이런 일부터 시작해서 시장님 만나기를 꺼려 할 거로 생각합니다만은 제게 속아서 돈을 주신 거 말고는 아무것도 없고 제 입으로 나올 말은 없습니다. 그리고 본인의 핸드폰에서 아무것도 나온 게 없기 때문에 시장님 핸드폰 빨리 없애버리세요. 알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검찰에 지금 회유의 증거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시고 조서의 날인을 거부한 채 일단은 조사를 마치셨다는 말씀이에요. 알겠습니다. 오늘 당사자의 입을 통해서 당시 좀 상황이 어떻게 된 건지 직접 확인하고 여러분들이 판단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오늘 인터뷰를 진행해봤습니다. 윤장희 전 시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다시 한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특별히 이번 저의 부득이 이런 사태로 심적 또는 여러 가지 타격을 여러분들께 죄송한 마음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뭐 지금 혐의하고 조사받고 있는 것과 상관없이 건강이 굉장히 좋지 않으시다고 제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위암 수술 받으신 지도 얼마 되지 않고 건강 잘 챙기시기를 네. 말씀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윤장현 전 광주시장이었습니다. 광주시장이었습니다.